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주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예, 저는 이제 사업 설명만 하고 부산 내려갈 겁니다. 예. 오늘 차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제 아들이 바로 여기 가까이 삽니다.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잠깐 보고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어, 그 이제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리고 이래서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는데 딱 특히 이제 이렇게 이 중부 내륙 또 이제 이렇게 영천까지 와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길이 있어서 고속도로가 자꾸 단축됩니다. 옛날에는 한 4시간 430km였는데 지금은 370km 정도로 줄었거든요. 막 길들이 많이 생겨서 잘 타고 들어오면. 그래서 어쨌든 편하게 잘 왔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제 사업 설명은 이제 뭐 현실에 대한 이야기, 막 세상의 변화, 트렌드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 없는가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알아도 개인 입장에서 대응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현실이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대안으로서의 암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분의 기사 내용을 봤는데 이분이 공기업에서 한 35년 근무하셨는데 근무하고 난 다음에 거기 딱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또 퇴직을 하게 돼서 나는 이제 일용직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뭐 아파트 경비원, 고속버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일하고 뭐 고층 건물에서도 일하고 뭐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별 희한한 이유로 다 잘리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그중에 제일 이제 여러 가지로 항의해봤는데 이제 그게 도저히 이제 소용이 안 닿는 거죠. 그래서 뭐 노무 쪽 일을 하는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당신 바로 잘린다. 그리고 이제 뭐 큰 건물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호루라기 한번 잘못 불었다가 그 사모님 차를 이제 회전 위반했다고 불었다가 바로 잘렸대요. 그리고 막 아파트 경비일 할 때는 이제 겨울에 음식 쓰레기통 비우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 얼어붙어 있고 이래서.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지나가다가 아들이 이제 아빠 저 아저씨 참 힘들겠다 경비 아저씨 그러니까 그래 힘들어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러더래요. 이제 그래서 그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책으로 출판하는 그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는 노후가 됐을 때 온화한 눈빛으로 세상을 살아보면서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충혈된 눈으로 치열하게 또 다른 삶을 이어갈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쭉 가면 보통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냥 쭉 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를 예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워낙 미디어나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가 하는 일을 쭉 했을 때 퇴직한 사람 그 퇴직 후의 10년, 20년, 30년 후의 삶 그것도 그 가정에 있어서 삶 이런 것 앞으로 내 삶 5년 후, 10년 후 이런 게 미뤄 충분히 짐작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미뤄 짐작될 수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변수 이런 것들을 개인이 대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대안으로서의 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요란하게 변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대체적인 소득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암의 사업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그만 무역회사를 했습니다. 여기 여의도에서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무역회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주말부로 떨어져 살고 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상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더라도 내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겠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진짜 딜레마는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지금까지 해온 그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일 쪽으로 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옮기기도 이미 힘들어져 있다는 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잘난 척하고 살긴 하지만 사실 주말부 하나도 해소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메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들여다본 거죠.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해되고 난 다음에 비전이 생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가고 비전이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뭔가 착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한 두세 번 들을 때까지 저는 이걸 하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감정적이고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10번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현실적인 대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보였던 거죠. 그게 이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레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갓 알게 된 이 아메이란 일은 다른 사람은 5년 만에 되면 나는 10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은 10년이 되면 나는 20년이 걸리더라도 이게 나한테 가장 궁극적으로 유리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전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봐놓고 하는 일은 다단계 판매를 합니다. 자기도 물건을 싸재기 시키고 강매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계속하는 팀들은 계속 존속하고 커져가고 세월이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방식을 네트워크 쪽으로 안 온 사람들은 좀 괴로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팀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존속했다는 말은 충분히 건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보는 표는 많이 보셨죠, 그죠? 25세부터 55세까지 일을 하고 그 후에 은퇴 후의 삶이라 그럽니다. 그 문제는 뒤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져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5천 원짜리 밥만 먹는데 부부가 30년을 밥을 먹으면요 돈이 3억 이상 듭니다. 5천 원짜리 밥 먹는데 꼴랑 5천 원짜리. 근데 5천 원짜리 밥이 있습니까? 없는데 비용이 그만큼 듭니다. 그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5천 원짜리 밥만 먹는데도 4억 5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소득원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이란 건 참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아직 나는 젊으니까 아직은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이제 이 공사기업 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동 일용직의 일을 갖고 삶을 이어가는 삶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닥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준비하는 게 현실 점검에 가깝거든요. 이 그래프만 보다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가 가진 소득원으로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뒤시기를 커버한다. 이러려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말은 맞는 말인데 근데 훨씬 현실적으로 괜찮고 합당한 일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소득원을 만들면 이 D시간에 대한 대비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메입니다. 그래서 아메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간단한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건강, 경제, 뭐 뒤에는 관계 이런 것들인데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일이 우리한테 주어지지가 않는데 아메이란 비즈니스는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일이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애 자본 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소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이렇게 크게 필요한 경비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호가 옛날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노력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딜레마에 딱 빠져버린 겁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이 해결해 줍니까? 5, 60대까지도 버거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도 우리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딜레마에 딱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을 가능하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진행하고 해보는 게 맞는 일이란 거죠. 합당한 일이란 거죠. 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각설하고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4,75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죠. 한 달에 얼마 법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오른쪽 표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100세 이상이니까 소득이 없겠죠. 그죠? 한 90%가 소득이 없어요. 99%가. 근데 맨 아래 보면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26명이나 됩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하고 있는 일하고 돈 받고 이런 방식의 일은 100세에 못하는 거죠. 이게 자산소득입니다. 이걸 빨리 만들어 놓으면 빨리 자유로워지는 거고 이걸 천천히 만들어 놓더라도 노후에 일용직의 일을 하거나 내 삶이 비참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실행하는 기존의 방식은 뭔가 하면 임대료를 받거나 주식 배당금을 받거나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듭니다.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좀 괜찮은 경기가 안 좋아서 아주 괜찮은 지역이 아니면 임대료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요즘 동대문 시장도 임대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옛날부터 있어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30년 됐는데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같은 개인한테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고 우리가 일정한 시간 노력하고 난 다음에 그 소득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팀에는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20대인데 정말 열심히 하는 20대들이 있습니다. 그 20대들은 목적이 뭔가 하면 젊어서 부자로 빨리 은퇴하기입니다. 그것도 이 자산소득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아메이를 진행하는데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 갖고 가능합니다. 이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 갖고 가능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아메이가 원래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하면 이 기업 이념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한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게 기업 이념입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삘이 안 옵니다. 처음 들으면 왜 누가 내한테 기회를 제공해? 어떻게 일기업의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해? 이렇게 적어놓으면 멋있어 보이나? 괜찮은 기업으로 사람이 알아주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 이념을 1959년도부터 만들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이념이 진짜 그들의 가치라 그러면 여기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거나 자격을 측정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만 갖고라도 누구나, 그래서 아메이 창업자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피부 색깔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당신이 자산이 얼마인지, 당신의 경력이 얼마인지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돈 없이 경험 없이 짜투리 시간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와, 아메이 이러다 피라잇 이러면 딱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돈에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쪽팔려도 그만둡니다. 한 두세 사람한테 이야기해보고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치적인 측면에서 내한테 서야 됩니다. 내 삶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내한테 유리한 지점인가가 명확해져야 되고, 이 일 말고 다른 일로 그 일이 가능한지, 그걸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내한테 진짜인지 절실한지, 그리고 아메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출발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말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돈 없이 경험 없이 부업으로 하고 있다는 이 일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만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희소식이죠. 그죠? 나는 지금 알았는데 앞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으니까요. 진짜 희소식입니다. 빡가방금 옛날에 대운동독된 사람이 다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기회가 거의 사라졌을 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이념을 갖고 있고, 아메이 가진 창업 이념은 이렇습니다. 자유가족 희망 보상인데, 아메이란 걸 창업할 때 두 창업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창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왜 이 일을 하지? 우리 삶에서 자유가 커져가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희망이 커져가고 보상이 커져가는 일로 아메이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럼 우리하고 파트너가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회를 제공받는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 삶도 이러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기업 이념이 된 겁니다. 아메이 하는 사람들도 당장은 아니지만 아메이를 꾸준히 계속하게 되면 그들이 자유가 커져가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희망이 커져가고 보상이 커져가는 일이라 해야 된다가 이들의 기업 이념입니다. 말은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60년 동안 실행해 왔다는 거고, 더 놀라운 일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도 이런 기업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메이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58개 나라에 들어갔고 59년도에 설립됐으니까 60년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초기에 이 데이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가진 아메이에 대한 대부분의 의심을 내려놨습니다. 집권 기준으로 60년 됐고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는 회사가 내가 평가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걸 다 직접 제조합니다.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필품을 직접 만드는데 치약, 칫솔, 비누를 만드는 회사는 대한민국이 다 대기업입니다. LG, 제일제당, 애경 이런 회사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아메이는 나라마다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생필품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왠가 하면 그게
국가 안에서 부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해외로 나가버리면 반출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계속 쓰고 소비하는 거면 그 나라의 회사로 생필품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데 아메이는 그 나라마다 들어가서 다 경쟁해서 이긴 겁니다. 제품력으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이름을 건 회사는 많지만 이런 기업 이념을 갖고 이런 철학을 갖고 진짜 생필품의 어떤 회사하고 싸워서도 이길 만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데이터입니다. 60년 동안 58개 나라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생필품 회사, 그 유통의 방식을 달리했고 제품을 파는 방식을 달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가진 경쟁력이 사실은 내 원천이고 내 경쟁력이 원천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잘 된다는 말은, 삼성전자 폰이 많이 팔린다는 말은 삼성전자 폰을 파는 사람이 폰을 많이 파는 격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도 마진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파는 사람들이 개체가 계속 늘어났겠죠. 아메이가 전 세계 58개 나라에서 60년 동안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장했다는 것은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났고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 하던 몇몇 사람이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는 거로 평가하셨으니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메이란 자체를 알아보시고 그걸 이해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 안에 고스란함이 남아있는 기회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올란도 매직이라고 하는 프로 농구단을 운영할 정도로 거대 기업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신 두 분이 선대 창업자고 2세 경영자, 지금 3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키 크신 분 보이시죠? 저분이 얼마 전까지 아메 회장님이셨습니다. 키가 무지 큽니다. 2m 넘습니다. 제가 직접 어깨 대본 사람 중에 두 번째로 큰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큰 사람은 이봉굴 선수, 씨름 선수고요. 그 사람은 김해공항에서 툭 부딪혔는데, 김포공항에서 미안하다고 돌았었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얼굴이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천장을 각도로 봐야 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티븐 앤델 저분이 중요합니다. 저분이 이제 키가 되게 큽니다. 2m 넘는데 옆에 계신 분도 되게 키가 크시고 이제 몸이 되게 좋으십니다.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키 큰 사람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 상공회의소 의장입니다. 미 상공회의소 의장단을 이끌고 의장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름한 이상한 아메이를 흉내내서 자기도 네똑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결론은 이겁니다. 60년 동안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는 제조회사고 굉장히 독특한 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한테 제안한 겁니다. 우린 제품을 만들고 보상에 대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유통은 당신이 해보라는 거죠. 써보고 좋으면 주변에 전달해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한테 전략된 유통 광고 비용을 당신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유통의 채널을 특별화시킨 게 우리한테 사업의 기회입니다. 그걸 6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58개 나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선고한 사람입니다. 덱스 데거라는 사람입니다. 26살의 맥주 외판원이었고 중학교 2학년 중퇴 학력, 말더듬이 슬럼가 출신, 키는 1m 65밖에 안 되는 작은 미국인입니다. 근데 아메를 만나가지고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반지 막 전부 다이아가 다 박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행사할 때 돈을 찾아갖고 현금으로 놔놓고 막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건 기회입니다. 그 맥주에 판인했던 내가 아메란 기회를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놨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메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게 이제 눈의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죠? 눈의 높이가 다 달라서 이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우발적인 해프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돈 자랑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 자랑, 어떤 사람은 차 자랑,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간적으로 자유롭다는 자유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차를 못 탔을 사람이라고 하는 기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이 돈을 못 벌었다. 나는 아메가 아니었으면 이런 자유로운 여행을 못 다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덱스테그는 돈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알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규 사장님, 제 업라인 스폰서시죠. 김종규 사장님은 46살에 아메를 시작했습니다. 쌍용장학교에 다니면서 46살에 아메를 시작해서 부업으로 해서 2년 반 만에 에메랄드에서 쌍용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2년 반 만에 에메랄드에서 쌍용을 그만뒀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 겁니다. 2년 반 해서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았고 내가 가진 네트워크가 충분히 성장할 것 같았고 그런 결론을 분명히 내렸기 때문에 대기업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의 값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안을 채워가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결과는 세 그룹이 1000만이 된 세 그룹을 갖는 게 아니고 그 세 그룹의 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 이분들이 2년 반 만에 에메랄드가 되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 안을 꽉 채워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계속 성장하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학수 사장님, 김종희 사장님이 알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2년 반 만에 그만뒀습니다. 정학수 사장님은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쌍용을 그만뒀습니다. 31살에 아메를 시작해가지고 이 레코드는 세계적인 레코드고 기록이고 정학수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방식이 입증된 방식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됐고 3년 8개월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고 P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0년 만에 FC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내내 그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소관이 아닌 거죠. 어떤 측면에서요.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유전적인 문제나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정하우 사장님은 작년에 한국아메이 전체에서 수석 다이아몬드 4조, 파운드 다이아몬드 2조, 다이아몬드 3조, 하여튼 이거보다 스코어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정하우 사장님 그룹입니다. 세상에 없는데 그룹이 계속 성장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이분도 2년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암에 해갖고 2년 8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인 김혜련 사장님 트리플 다이아몬드십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분 댁에 갔을 때 한 7명이 앉아 있습니다. 홈미팅 한다고. 사당동 2층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홈미팅을 했는데 뭐 아주 작은 데 시작했는데 아메를 가지고 아메이란 기회를 가지고 당신 삶을 바꿔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메의 가장 중요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다이아몬드고 제가 알린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다이아몬드고 김청기 사장님은 이 사람은 해병대 하사관 출신입니다. 해병대 훈련을 6개월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면요, 딱 보면 압니다. 아, 이 피라미드 아니네, 다단계 아니네, 이랬다가 압니다. 너무 선한 모습을 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성한 김건란 사장님, 되게 잘생기고 되게 이쁩니다. 근데 20대에 제가 만났는데 너무 잘생겨서 너무 뺀질거리더라고요. 또 들어오겠나 싶으면 또 와요. 그러면 금체인 목걸이 이런 거 두꺼운 거 이런 거 하고 막 나타났는데 채권 가방하고 머리는 노랗고 빨갛고 막 찢어진 청바지에 저도 계속 오네. 안 와도 되는데 살짝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겉은 어떻든 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 같은 삶을 절대로 살긴 싫다. 근데 어느 날 공부도 안 했고 오토바이 타고 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폭이 너무 좁다. 근데 암이란 게 기회란 게 보인 거죠. 리치하고 제이가 말한 게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학력을 어떻게 가졌는지 재산이 어떤지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우리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다이아몬드 대신 박인자 문현사님. 이도 스토리가 애가 어린데 애를 업고 나타나요. 그 애가 울면 그때는 남성들이 주로 많이 사업을 해서 애가 울면 밖에 나가서 못 들어오고 잠깐 들었다가 하고 이런데 계속 오더라고요. 비가 오나 막 하여튼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똑같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직장, 내 신랑이 하고 있는 자영업을 계속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나는 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 번도 해줄 수 없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였던 게 아메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브랜드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이제 자사 농장을 직접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 1위고요. 이렇게 유기농으로 생산합니다.
한 번도 제초제 농약 화학 비료를 뿌려보지 않은 땅을 찾아서 그걸 농장으로 만들어서 여기 생산한 식물을 갖고 건강보식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티스트리 전 세계 탑5 화장품입니다. 부산에 이제 영화의 전당에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제 할 때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이게 미네랄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이런 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식물도 땅이 산성하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나마 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물을 다 빼버리고 먹으면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미네랄은 통과시키고 세균은 다 잡습니다. 청정기 아주 기가 막힙니다. 0.0024 마이크로메타 그 입자를 걸러내는 겁니다. 입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조금만 알아보시면 가치의 차이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퀸 냄비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기농으로 좋은 것들을 갖다가 요리를 하더라도 조리 도구가 잘못돼 있으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은 냄비 우린 물로 끓인 걸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리 도구가 사실은 이 재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욕실에 쓴 용품 이런 세제 이건 다 대기업 아이템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일반 기업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 아이템으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SA 프리미엄이라고 세탁용 세제인데 이것을 보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딱 수긍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세탁 같은 거 빨 때 보면 옛날에 서울에서 자취 비슷하게 있었으니까 손빨래 할 때 보면 거품이 계속 나는 겁니다. 세탁 같은 거 거품 완전히 없애고 널어 보셨습니까? 손빨래 같은 거 너무 오래 걸리죠, 그죠? 빨래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딱 하면 한 두세 번 헹구면 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1kg에 13,000원인데 83회를 빨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 단가가 시중에서 가장 쌉니다. 시중에서 가장 싼 제품이 가장 좋은 거죠. 이게 대체 불가능입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시드랍스 마찬가지고요. 완파안이 있고 아메가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R&D 전문가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면 특허를 이 사람한테 줍니다. 물론 직원들이니까 특허료를 과다하게 지불하진 않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의 연구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 얹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결과가 계속 쌓여가는 거죠. 돈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돈의 출처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소비자한테까지 오는 걸 유통이라 그러는데 이 유통에 차지하는 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한 20년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월마트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가진 자산보다 월마트 상속자 5명이 합친 자산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금 그게 유통이었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아마존이죠, 그죠? 아마존이 유통이지 않습니까?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아메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계적인 경쟁력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생산하고 난 다음에 유통의 방식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당신이 써보고 좋아서 전달해서 확장하고 이걸 제대로 학습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해서 당신을 통해서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걸 당신 그룹의 매출이라 그러고 그 그룹의 매출을 통해서 당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 우리는 물류 광고 유통비용이 전락할 수 있으니까 그 제안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생필품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1년에 한 300조 정도 된대요. 근데 그걸 대기업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대기업이 1위로 다 왔죠. 그래서 대형마트 홈쇼핑 이런 걸 하고 있고 그 대기업이 이 사이에 전략된 물류 유통 비용을 자기가 다 갖고 가려고 하고 아메이는 1959년도부터 회원 소비자한테 그 유통의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소비자가 써보고 좋아서 전달해 쓰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게 확장되면 제품 단가의 35%를 돌려주는데 지금 한국화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땡기니까 4천억 정도가 보너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품을 바꿔 쓰는 겁니다. 그 바꿔 쓰는 과정이 아메이 제품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다른 마트에는 없으니까 그 마트를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꿔 썼더니만 한 30만 원 쓰니까 한 300포인트가 일반 마트에서는 잡히는데 아메이는 한 10,000원 정도 캐시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써보고 좋아서 확인된 제품들을 자랑해서 나를 통해서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게 곧 수익이 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니까 이 중에서 제품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이 내가 여러 사람한테 알려놨더니만 첫 번째 그림입니다. 내가 한 10만 정도를 썼어요. PB는 뭔가 하면 제품 카달로그 보면 제품 가격 말고 PB란 게 있는데 이게 포인트 점수치로 쌓여갖고 보너스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더블X 8만 몇천 원짜리를 먹으면 PB가 한 4만 원 정도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가 PB가 돼요. 그게 PB가 모여서 내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 모여서 보너스 레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20만 PB가 되면 우측에 좌측이죠. 20만 PB가 되면 3% 보너스를 준다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만 PB니까 3% 보너스에 해당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여러 명한테 정보나 제품에 대한 정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렸더니만 내 동생이 한 3만 PB를 쓴 거예요. 제 친구가 한 7만 PB를 썼어요. 근데 요걸 다 모아서 20만 PB가 된 겁니다. 이걸 나의 그룹에 대한 PB라 그럽니다. 이 시점을 이해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를 참 못해요. 이걸 왠가 하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알린 사람이 쓰는 포인트까지 내 그룹의 포인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포인트가 되면 아메가 3% 보너스를 주는데 그게 퍼센트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6,000원 정도 되는데 이 6,000원이 아메에 보면 BB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보너스를 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BB가 PB보다 1.6배 많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1.6%를 곱해주는 겁니다. 1.6배를 곱하면 9,6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너스 금액이 됩니다. 이 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거 아니고 내가 알린 사람이 쓰는 게 내 그룹의 매출이 되는데 그럼 AB는 어쩌는데 AB는 자기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쓴 거예요. 보너스 받는 거 이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알리는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다른 식으로 도시화 시키면요. 스폰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스폰서가 한 20만 PB 썼고 스폰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20만 PB 썼고 내 주변에도 몇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다 쓸 수도 있습니다. AB가 이렇게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총 다 쓴 게 스폰서를 출발한 전체 그룹에서 80만 PB가 쓰여진 거죠. 그죠? 소비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스폰서 그룹 전체에서 쓰여진 건 80만 PB고 80만 PB일 때 보너스표 6%입니다. 48,000원이 전체 그룹에 대한 보너스로 지불되는 겁니다. 그중에 스폰서가 가져가야 될 돈은 나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에 대한 보너스를 빼주고 나머지를 갖고 하면 됩니다. 48,000원,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이 스폰서 통장으로 들어가는 보너스 금액이고 나는 36,000원 다 못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A한테 지급될 20만에 대한 3% 6,000원, B 3% 6,000원 요거 합하면 12,000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24,0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너스 금액입니다. 그래서 80만에 대한 보너스 6% 48,000원이 스폰서한테 12,000원, 내한테 24,000원, A한테 6,000원, B한테 6,000원 이렇게 분배되는 겁니다. 근데 분배의 방식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스폰서는 나한테 한 번 알렸고 나는 두 번 알려서 내 보너스가 더 많은 거예요. 스폰서가 먼저 시작해도. 그런데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선이 연결 안 돼 있고 각자 20만을 썼어요. 그냥 각자 20만을 썼으면 곱하기 3% 6천을 받았겠죠. 그런데 왜 스폰서를 많이 치고 나는 24,000원인가 하면 내 노력이 더 많아서 내가 더 많이 받아가는 건 상식적인 거죠. 그죠? 회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 근데 6,000원인데 나는 24,000원이고 스폰서 12,000원이 됐는가 하면 저게 후원 수당입니다. 내가 내 혼자 딱 떨어졌다 그러면 나도 6,000원 받았을 건데 내가 두 사람을 후원한 거죠. 그 후원이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과정인 겁니다. 그걸 꾸준히 많이 해서 시스템적으로 모아놓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스폰서도 혼자 썼으면 6,000원인데 나를 후원한 거죠. 그 후원이란 게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알아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알아듣게 만드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계속 줘야 됩니다. 저건 왜 깝깝하게 못 알아들어? 이러면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훨씬 친절해야 됩니다. 계속 정보를 알려야 됩니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면 이건 이제 PB로 계산한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6을 하면 각자의 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중요한 건 이제부터 그림이 내가 20만 PB를 해결해 봤다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한테 알리고 내 동생한테 알려서 20만 PB를 해결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경험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이 축적과 복제의 비즈니스인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 경험으로 축적되지 않으면 복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 훌륭한 이호영 김혜란 사인 복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꼭 나를 복제하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축적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제품에 대한 정보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렸습니다. 알렸더니만 그 중에서 내가 20만한 경험을 가지고 그걸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사람 중에서 자기도 20만 PB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20만 PB를 경험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컨택해봤기 때문에 약간 의욕을 가진 사람을 20만 PB로 만드는 일은 내가 이미 경험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B도 20만 PB, C도 20만 PB 이렇게 해서 내가 알려놓은 정보나 사업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놓은 사람 중에서 3사람 정도를 후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마음을 갖고 약간 조력을 해서 3%를 하는 일을 같이 도와갖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 전체 팀은 9% 120만 PB가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 전체 팀 보너스는 이 ABC한테 6천원 갈 걸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120만에 대한 9% 10만 8천 원에 6천원씩 돌아갈 18,000원을 빼고 나면 9만 원입니다. 이 9만 원에 아까 제가 BB로 돼 있는 물가 상승 1.6을 곱하면 14만 4천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 보너스 금액입니다. 14만 4천 원이 단위의 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뭘 했는가 하면 9%를 경험했습니다. 9%를 나한테 축적시켜 놨다고요. 이제 복제하면 됩니다. 그걸 복제 안 해. 난 안 할래. 난 안 당할래. 이런 사람한테는 못 합니다. 그거 나도 해보고 싶어. 그게 뭐야? 나도 추가 소득이 필요해. 근데 아메에다가 여기다가 이번에 브론즈 파운데이션 선물을 주죠, 그죠? 그 선물을 소비자한테 보여주십시오. 부산 사람들은 이래 많이 주나 이랍니다. 그게 되게 많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메이가 왜 여기다가 주는가 하면 이게 성장의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파운데이션인 거죠. 브론즈 빌드로 가기 위한, 그 다음에 핀으로 가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안 만들고 그치 값을 만들어 놓으면 세월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거의 다 빵꾸가 납니다. 그걸 메꾸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 할 수 있을까 안 같습니까? 제가 제품을 써본 사람한테 3%를 한 사람한테 자기가 쓰고 주변에 한두 명 내가 도와서 제품을 쓰는 사람을 가진 사람한테 이 그림을 물어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제품이 가치 있는지 모르면 이상하게 들려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는 9%를 축적했으니까 9%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을 도와서 9%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이게 축적과 복제의 비즈니스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9% 하는 사람, 120만 PB 하는 사람 3사람을 이렇게 도와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의 그림에서 3%한 그 당사자들일 수도 있고 3% 주변에 그 3%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3%하고 같이 만났던 다른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바뀔 수도 있는데 내가 이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9% 축적했던 걸 이 사람을 도와서 120만 PB 하는 3사람을 후원하게 되면 나는 그 아래도 3% 팀이 후원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림이. 근데 깨끗하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고 도시가 될까봐 저 3% 밑에 누군가 소비자가 한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맨 왼쪽에 있는 9% 옆에 소비자가 한 서너 명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개 쓰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모여갖고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9% 세 그룹을 가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좋아서 쓰고 확장의 의욕을 가진 이런 네트워크를 갖게 되면 그 다음은 확장이 되겠죠. 그죠? 확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멈추지 않고 노력하면 확장이 돼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500만 PB 15% 됐다 가정하면 우선 이 그림을 그리면 그룹 전체의 보너스는 7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급돼야 될 10만 8천 원씩의 보너스 이거 제가 어제 잘해보려고 PPT를 고쳤더만 막 포개지갖고 막 이래 됐네요. 답하면 이제 32만 4천 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42만 6천 원이에요. 거기다가 1.6을 곱하면 68만 1천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너스 금액인데 아메가 여기다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30%를 9월 달부터 줘요. 브론즈 빌드. 그럼 20만 4천 원이 이거 합하면 88만 6천 원이 한 9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15%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SP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김종기 사장님이 MLR 되고 난 다음에 쌍용 자동차를 그만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학수 사장님이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쌍용에 사표를 쓸 수 있었어요. 왜? 네트워크를 가졌으니까. 끝의 값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안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꽉 차올라오게 되면 나는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이제 그 일에 굉장히 강력한 조력자, 가치 사업자적인 레벨에 올라오는 9%, 9%, 9%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9%를 통해서 만난 3% 중에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오늘 제가 사업 설명한 이상 S&P 비슷하게 돼버리는데 작은 일들을 모아야 됩니다. 작은 일들을 모아가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 작은 일들을 하는 노력을 기꺼이 투자해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이. 그러니까 이 3%세 팀을 가진 9%가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조력하면 나처럼 나는 또 뭘 했는가 하면 나는 15%를 축적한 거죠. 15%의 경험을 가진 겁니다. 경험을 가졌는데 15%를 하는데 청정기 5대를 갖고 15%를 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깨끗한 그림 속에 있는 제품을 한두 가지 쓰는 사람 다 모이면 훨씬 더 많은 그림들이 있는 거죠. 그걸 내가 부딪혀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만나가면서 쫓아가면서 제품 설명하면서 마케팅 플랜 설명하면서 초대하면서 엄원 줘가면서 그렇게 축적해가 쌓아갖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청진기 5대가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내가 축적한 방식대로 15%세 팀을 후원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밑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15%. 근데 이 그림에서 15%는 내가 축적한 방식대로 15%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에메랄드 카운트라 그럽니다. 이게 진짜 에메랄드 카운트입니다. 끝의 값을 맞춘 게 아니고 안을 채워왔거든요. 이건 누가 가도 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김종기 사장님 MLR 되고 난 다음에 사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계속 갈 거니까, 계속 성장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5%세 팀을 갖는 사이에 그걸 가져가는 사이에 내가 지금 현재 구조로 1001만 PB가 되면 23% 보너스를 받아요. 약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브론즈 빌드 30%를 합하면 260만 원이 되고 실제로 15%한 500만 PB 되는 사람 세 사람이 합쳐져서 내가 1500만 PB가 넘으면 25% 보너스를 받아요. 지금 구조로 약 300만 원 됩니다. 여기 브론즈 빌드를 합하면 3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 뭐 했는가 하면 네트워크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15%가 되니까 18%가 될 것 같고 1000만이 되니까 PT가 될 것 같고 PT가 되고 나니까 파운드 PT가 되고 파운드 PT가 되고 나니까 사파이어가 될 것 같고 사파이어가 되니까 에메랄드가 되니까 다이아몬드 될 것 같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수석이 바로 보이고 그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에메랄드 딱 돼서 사표를 왜 못 써요? 사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훨씬 빠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앞의 그림까지는 9%세 그룹을 가질 때까지는 내가 쫓아가서 행해야 되는 그림의 값이 노력의 값이 땀의 값이 훨씬 커야 됩니다. 근데 15%가 나처럼 복제돼서 스스로의 힘으로 차고 올라오는 팀이 생기면 이때부터는 내가 살짝 뒤로 빠지더라도 앞으로 진행하는 팀력을 갖게 되는 거죠. 뒤로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15% 중에서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금방 나처럼 쫓아와서 이렇게 1000만을 달성하게 돼요. 이런 사람을 SP라 그러죠. 이렇게 1000만 속에 15% 그림이 3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9%가 있고 3%가 있고 네트워크를 가진 거죠. 그죠? 맨 오른쪽에 있는 1000만이 파운드 PT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되죠. 그 값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걸 내한테 독립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체 매출액의 6%, 한 95만 원 정도가 리더십 보너스로 내한테 오게 됩니다. 이걸 윈이라 그럽니다. 거꾸로입니다.
먼저 천만을 하게 하고 그들이 튼튼해지고 그들이 강력해지면 줘서도 내 평생 동안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해지면 안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튼튼하게 만들면 좋겠죠, 그죠? 그 모델이 내한테서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이게 자산소득, 인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온다 했는데 왜 안 나와? 이러니 안 나오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매달 전과 평생 상속되는 게 가능한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여기 있는 소비자 이 집단이 매달 새로운 생필품을 쓰는 거죠. 그게 떨어지면 다시 씁니다. 집 앞의 슈퍼가 사람의 변화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슈퍼의 제품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사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백일동에서 이사 가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옆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사람들 일로 와는 게 아니고 그게 새로 생긴 슈퍼로 간다고요. 사람의 변화가 없는데 매출이 일정한 규모로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거기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보낸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생필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생필품은 계속 쓰는 거죠. 그게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메입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됐었지 않습니까? 58개 나라 60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그게 우리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네트워크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필수적인 재구매를 인한 기본적인 매출이 계속 발생한다고. 그리고 재구매가 일어나고 회원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1000만을 달성한 저 사람은 내가 관여 안 하도록 계속 확장되는 그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의 그림 안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그림의 값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SP 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개월 만에 거의 다 PT가 됐어요. 요즘 SP가 되면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회원의 수가 자동스럽게 늘어나요. 나도 하고 그도 하고 그거 알린 사람도 하고 그거 알린 사람도 하고 그거 알린 사람도 하니까요. 그래서 흡사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제대로 학습해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력을 만들어서 그걸 점점 발전시켜 가면서 첫째 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알리는 거예요. 30명, 40명, 50명 알리는 거예요. 그 첫째 줄에 알려놓은 사람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하고 내가 더 밀착을 해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둘째 줄에 알리는 거예요. 그 둘째 줄에 있는 사람이 셋째 줄에 알리고 셋째 줄에 넷째 줄에 넷째 줄에 다섯째 줄에 알리는데 요 정도까지 내가 직접 다 관여해요. 그럼 다섯째 줄부터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여덟째 줄은 나도 몰라요. 누가 누구를 가입시키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제대로 해가고 집중력을 키워가면 훨씬 더 빠른 순환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회원의 수도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입시키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제품이 늘어납니다. 신제품 중에 굉장히 이제 막강한 기능성 제품이 들어오죠. 이번에 누바블랜드가 들어왔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중국에서 되게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고수 한 수천 년 된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약초가 어디에 좋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신장에 안 좋은 사람한테 선인장과의 이런 것들을 꺼내가 다려 먹었더니만 좋아졌다. 그런 문헌을 연구해서 정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건 내 혼자 쓸 수 있어. 이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하고 튼튼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엄청난 자산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게 하나가 딱 들어오면 엄청난 확장력을 갖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니까 확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메를 쭉 해보니까 앞에 세 가지 요소는 사실은 공통적인 요소죠. 아메가 우리한테 원래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재구매가 일어나고 회원이 늘어나고 신제품이 늘어나고 어떤 구조를 만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알린 사람들한테 자연사학과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래서 1000만을 달성한 저 사람이 자기 욕구가 강해지고 자연사학과가 돼 있으면 그 자연사학과의 힘으로 계속 확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림이 뭔가 하면 내가 알린 사람이 내 팀에 있는 사람이 자영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자영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린 사람들도 자영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구도적으로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혼자 자영사업을 하고 있고 다 종업원이라 그러면 확장의 한계가 생기겠죠, 그죠? 근데 그들도 다 자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의 한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핀 레벨을 말씀드리면 1000만을 달성하는 SP라고 그러고
이걸 3번 하면 GP라 그럽니다. 6번 하면 플래티늄이라 그러고 12번을 하면 파운드 플래티늄입니다. 1000만 매출을 6번 하는 저 단위가 확장돼 가지고 PT가 3그룹 갖는 이런 사람을 에메랄드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알린 3명의 PT 중에 한 분이 더 열심히 해서 6명의 플래티늄을 후원했어요. 저런 사람을 다이아몬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저 다이아몬드가 매출은 적어요. 내 매출이 합체가 더 크니까. 근데 소득은 에메랄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에메랄드가 더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아, 다이아몬드가. 예, 고맙습니다. 말하면서 딴 말을 하죠, 그죠?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엠버스까지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뭔가 하면요, 제가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구조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느낌이 드는 일입니다. 20만 PB가 10,000원을 받았는데 60만 PB 그 다음 핀으로 가니까 소득이 3만 원이 돼요. 그 다음 핀으로 가니까 한 15만 원, 10만 원 좀 넘어요. 그 다음 핀으로 가니까 한 35만 원이 돼요. 그 다음 핀으로 가니까 70만 원이 돼요. 이게 배가 되는 거죠. 배가 되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거죠. 어떤 일을 이렇게 배가시키 월급, 자영업 소득 못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12%를 처음 딱 했습니다. 제가 3%를 하고 그 다음 달에 12%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님이 약사신데 싸졌습니다. 저를 도와준다고 막 물건을 사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안 말리면 12%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말려가지고 12%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다시 3%가 됐습니다. 글자로 적어보면 너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나는 3%인데 우리 어머님이 싸제갖고 12%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 달은 안 싸제갖고 다시 3%가 됐다. 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달에 제가 다시 겨우 3%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전화하셨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다 반품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못 팔겠더라 이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 보너스를 개낸다고 보너스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12%가 됐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12%가 됐을 때 난 이미 앞에 12%하고 이 12%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싸진 게 아니고 제가 데모하고 마케팅 설명하고 초대하고 또 설명하고 또 데모하고 친구 누나 만나고 제품 설명하고 데모하고 쓴다 그러고 그 콘 누나 만나고 또 설명하고 친구를 통해서 친구 부인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12%가 되고 나니까 제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아, 잘하면 다음 달에 15% 될 것 같아. 저는 그때 내 떡을 채웠던 거죠. 그 앞에는 끝의 값만 맞춘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이 실제로 됩니다. 이렇게 돼가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메에서 주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은 건 여행입니다. 여행. 이렇게 사람들과 자유로운 여행을 갈 수 있고, 크루즈 갔을 때고요. 나트랑 갔을 때입니다. 발리 갔을 때고, 시드니 갔을 때입니다. 이건 이번에 두바이고요. 하와이고 삿포로고 그렇습니다. 이게 A60 때 갔을 때고 빠찡코였습니다. 표정이 유난히 밝죠. 돈 땄습니다. 아마존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 변할 것 이런 거 찾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을 것 찾아요. 우리 찾을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가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아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것만 듣지 마시고 여러 사람 걸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아멘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해 다음에 생긴 비전, 그게 진짜입니다. 다른 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딱 생긴 비전, 그건 딱 잡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아멘을 통해서 다 이루어내실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